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애쓴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하여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오늘 세계 명작의 산책은 청소년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해보았을 작품인 알을 깨는 고통으로 끝없는 자아 추구,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제1장 2개의 세계. 데미안은 주인공인 싱클레어가 10살 무렵일 때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싱클레어는 소도시의 유복한 가정의 자녀들이 다니는 라틴어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싱클레어는 공립학교를 다니는 프란츠 크로머를 비롯한 다소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친구들에게 새 보이고 싶다는 생각에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쳤다고 허풍을 떱니다. 나는 그가 나를 한패로 취급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하듯이 대해주는 것이 오히려 기쁘기도 했다. 그가 명령하면 우리는 복종했는데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불문율 같은 것이었다. 내가 프란츠와 함께 어울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긴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크로머는 그것을 악용해 사실을 알리겠다며 싱클레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 시작하는데, 괴롭힘은 정도를 넘어서 싱클레어의 누나를 데리고 오라고 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나의 생활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이대로 어디론지 영영 도망쳐버릴까, 아니면 물에라도 빠져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났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확실한 형체를 갖고 떠오른 것은 아니었다. 나는 캄캄한 현관 맨 위층계에 쪼그리고 앉아 불행에 내 몸을 맡기고 있었다. 장작을 가지러 가려고 광주리를 들고 내려오던 리나가 그렇게 앉아 훌쩍거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였다. 나는 그녀에게 식구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 때문에 싱클레어는 가정이라는 밝고 안전한 세계를 떠나 크로머로 상징되는 어두운 세계에 발을 들인 것을 후회하면서 괴로워합니다. 내가 한 푼도 구하지 못한 채 그 악마에게 나타나는 때가 많아지자 그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고 이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위해 일해야만 했다. 그를 대신해서 그의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도 했고, 10분간 한쪽 다리로 뛰라고 한다든가 지나가는 사람의 옷옷에 종이 조각을 붙이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가책으로 나는 며칠 밤을 꿈에서도 시달리며 악마에게 쫓겨 식은 땀을 흘려야만 했다. 제2장 카인. 그러던 어느 날 싱클레어의 학교에 데미안이라는 학생이 전학을 오는데, 데미안은 싱클레어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은 한 학년 위 상급생이었습니다. 그는 또래들과 달리 어른스러운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눈에 띄었는데, 데미안은 은밀한 도움으로 크로머가 더 이상 싱클레어를 괴롭히지도 접근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내가 그랬니?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난 영문을 모르겠어. 그 녀석은 전혀 나타나질 않아. 잘 됐군. 만일 그 녀석이 다시 나타나면 그러지 못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 녀석은 워낙 뻔뻔스런 녀석이니까. 그럼 그 녀석에게 그저 데미안을 기억하라고만 말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니? 그 녀석과 한판 붙어서 실컷 때려준 거니? 아냐, 난 싸움하는 건 과히 좋아하지 않아. 난 그저 너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녀석과 얘기했을 뿐이야. 널 가만히 놓아두는 게 그 녀석의 신상에 이로울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었을 뿐이야. 설마 그 애에게 돈을 준 건 아니겠지? 아니, 그런 방법이라면 이미 내가 시험해 보았잖아.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점점 가까워지는데,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 붙은 표식에 대한 것으로 데미안은 카인의 표식이 사실 특별한 사람에게 평범한 사람들이 붙인 두려움의 상징일지도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알트거리로 구부러져 돌아가자 혼자 남겨진 나는 이제까지보다 한층 더 어리둥절해졌다. 그가 가버리자마자 이제까지 한 그의 이야기가 전혀 믿을 수 없는 사실로 여겨졌다. 카인은 강한 사람이고 아벨은 겁쟁이였다니? 카인의 표지가 훈장이라니? 그건 불합리한 이야기였으며 신에 대한 불경스럽고 방자한 생각이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신은 어디에 계셨단 말인가?
신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아벨을 사랑하지 않으셨단 말인가? 아니, 그럴 리 없다. 그건 어리석은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다. 나는 데미안이 나를 놀리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였다. 정말이지 굉장히 영리한 아이이긴 했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전하는데 아버지는 그 이야기들을 과거부터 있던 이단들의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제3장 도둑. 그 후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거리를 두려고 하지만 함께 견질례를 받게 된 것을 계기로 다시 가까워지는데 어느 날 싱클레어는 멍한 상태로 자신 속에 침잠해 있는 데미안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따라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기 자신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또 다른 세계도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이 다른 부분은 전부 악마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세상의 이러한 부분의 전부, 즉 세상의 절반은 은폐당하고 묵살되어 버리고 있는 거야. 신을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찬양하면서도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성적인 생활은 전적으로 묵살하고 악마적인 것, 죄 많은 것으로 단죄해버리는 건 이치에 맞지 않아. 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숭배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를 인정하고 신성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도식적으로 분리된 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반만이 아니라 온전한 전체를 말이야. 우리는 신께 예배드리는 동시에 악마에게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돼. 그래야만 정당하다고 할 수 있어.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내부의 악마까지도 내재시키고 있는 신, 즉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 앞에서도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의례적으로 묵인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신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제4장 베아트리체. 싱클레어는 방학을 맞이하면서 다른 도시의 기숙학교로 전학을 가는데 그곳에서도 데미안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면서 지냅니다. 싱클레어는 그 학교에서 알폰스 베크라는 상급생을 만나 그의 꼬드김으로 방탕한 생활에 빠져드는데 그러던 어느 날 공원에서 한 소녀를 만나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여자에 대해서라면 베크 자신이 훨씬 많이 알고 있었다. 나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경청했다. 나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이었지만 듣고 있자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온 일들이 사실에 있어서는 아주 평범하고 분명한 것이었다. 알폰스 베크는 18살쯤 되었을 뿐이지만 벌써 경험이 많았다. 모든 경험 가운데서도 베크는 특히 처녀들이란 아름다운 일이나 은근한 것 외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경험을 했는데 물론 그것은 좋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이었다. 그녀의 이름을 베아트리체로 명명하고 동경하게 된 싱클레어는 다시 예전의 모범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베아트리체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리는데 다 그리고 보니 얼굴이 데미안과 닮았음을 느끼고 그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무치게 됩니다. 이 베아트리체에 대한 숭배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다. 어제까지는 조숙한 풍작꾼이었던 나는 성자가 되려는 희망을 품은 사원의 하인이 되었다. 나는 내 몸에 젖어있던 나쁜 생활 습관을 청산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먹고 마시는 일에서나 이야기나 옷차림까지도 여기에 부합되도록 신경을 썼다. 나는 아침마다 냉수 마찰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은 대단한 노력을 요하는 일이었다. 나는 진실되고 품위 있는 행동을 했고 자세를 똑바로 하고 천천히 위험있게 걸으려고 애썼다.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우스꽝스럽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으나 내 마음은 그만큼 신의 봉사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탕한 삶을 살고 있던 싱클레어는 어느 날 데미안을 만난 적이 있었지만 그로부터 책망을 받아 쉽게 다가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5장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애쓴다. 싱클레어는 알에서 깨어나는 새 그림을 그려 데미안에게 보내고 데미안은 답장으로 싱클레어에게 쪽지를 보내오는데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애쓴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하여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아브락사스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싱클레어는 한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피스토리우스라는 남자를 만나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내면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제6장 야곱의 싸움. 그러나 싱클레어에게 피스토리우스의 이야기는 어느새인가 따분한 것이 되어버렸고 어느 날 싱클레어가 피스토리우스의 이야기를 정면에서 반박하면서 두 사람의 친분은 끝나버립니다. 그 시절 나는 천지를 모르는 것처럼 돌아다녔다. 마음속에선 언제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고 발걸음마다 위험에 차 있었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모두 그 속으로 사라지고 많은 아득한 심연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 외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에서 데미안과 닮은 그 두 눈에는 나의 운명이 깃든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한 장의 종이에다 이렇게 썼다. 지도자가 날 버렸다. 나는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 혼자 서 있다. 나는 혼자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걸어나갈 수가 없다. 오, 나를 도와줘. 제7장 에바 부인. 시간이 흘러 싱클레어가 대학에 다니던 중 데미안과 다시 만나고 데미안의 어머니인 에바 부인을 만납니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집에서 에바 부인과의 친분을 이어가면서 이른바 카인의 표식을 가진 자들의 모임에 참여하는데 그들은 내면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 데미안이 그 누구에게도 소년의 인상을 주지 않았던 것처럼 그의 어머니도 전혀 다 큰 아들이 있는 어머니처럼 보이지 않았다. 얼굴과 머리칼 위에 감도는 숨결은 젊고 감미로웠으며 황금빛의 살결은 생기있고 주름살이라고는 없었으며 그 입은 마치 꽃처럼 피어 있었다. 내가 꿈속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위풍 있는 모습으로 그 여자는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것이었는데 그녀의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사랑의 행복이었고 그녀의 따스한 시선은 벅찬 충족감을 안겨주었다. 이것이 나의 숙명이 내게 모습을 나타낸 그 새로운 영상이었고 이젠 더 이상 엄격하지도 고독하지도 않았으며 너무나 성숙했고 기쁨에 넘쳐 있었다. 나는 새삼스레 결심을 할 필요도 없었고 아무런 기원도 하지 않았다. 제8장 종말의 발단. 싱클레어의 행복했던 시간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끝나버리고 데미안과 싱클레어는 각기 전선으로 투입됩니다. 전장에서 부상을 입은 싱클레어는 임시병동으로 후송되는데 바로 옆자리에서 데미안을 만납니다. 데미안도 부상을 당해서 그곳에 온 것이었는데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싱클레어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어린 싱클레어, 들어봐. 나는 떠나지 않으면 안 돼. 자네는 아마 언젠가 나를 다시 필요로 하게 되겠지. 그러머나 그 밖의 일에 대해서 말야. 그때 자네가 나를 부른다고 해서 나는 이미 그렇게 쉽게 말을 타고 가든지 기타를 타고 가든지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럴 때에는 자넨 자기 자신의 내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네. 그러면 내가 자네의 내부에 있음을 알게 될 거야. 알겠어? 그리고 조금만 더. 에바 부인이 부탁했어. 만약 자네가 언젠가 나쁜 처지에 있을 때는 그녀가 나에게 주어보낸 입맞춤을 자네에게 해주도록 말이네. 눈을 감게. 싱클레어. 그 순간 싱클레어는 잠에 들고 깨어난 뒤에는 데미안을 찾지만 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은 이제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자신 스스로 극복할 방법을 찾게 되면서 데미안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아팠다. 그러나 나는 열쇠를 발견했고 때때로 어두운 거울 속에 운명의 형상이 돌고 있는 그곳, 내 자신의 내부에 완전히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단지 그 어두운 거울 위에 몸을 굽히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이젠 완전히 데미안과 같은 내 친구이자 지도자인 데미안과 같은 내 자신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레베카입니다. 그럼 제가 작가와 소설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안은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로 시작을 합니다. 이 첫 구절처럼 이 소설은 나로부터 시작해 나를 향한 존재의 치열한 성장의 기록으로 진정한 자아 추구의 과정이 성찰적이며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세는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며 누구나 나름으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소중한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오랫동안 추구했던 자아의 모습의 다름인데 데미안의 어원은 데몬 즉 수호신 지켜주는 강한 힘 등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가 대문자로 쓰이면서 신격의 표현을 암시하고 있는데 존재의 구도의 여정은 진정한 자아의 신적인 합일로 마무리됩니다.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는 독일계 스위스인으로 소설가이자 시인인데 소설, 시, 평론 등 다수의 간행물을 썼으며 율리알 유이로 1946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1877년 독일 빌텐베르크의 칼프에서 목사인 아버지와 신학교 집안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1890년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속박된 기숙사 생활을 못 견디고 탈주를 했습니다. 이후 서점의 수습 점원이 되었고 시계 공장에서 3년간 일하면서 문학 수업을 했는데 낭만적인 노래가 릴케의 인정을 받으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장편 소설 페터카멘친트로 유명세를 떨쳐 문학적 지위도 확고해졌으며 1904년에 9살 연상의 피아니스트 마리아 베르누이와 결혼해 스위스의 보덴 호반에 가이엔오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개인적으로 큰 위기를 겪는데 인도 여행을 통한 동양에 대한 관심, 제1차 세계대전 중 애국주의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문학계의 비난, 아내의 정신병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헤세는 1962년 8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기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며 뇌출혈로 사망한 후 아본디오 묘지에 안치되었는데 대표작으로 수레바퀴 밑에서 데미안, 시타르타 등이 있습니다. 그대가 그림을 그리면 나는 그대를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 넓지도 좁지도 않은 뜰 여기저기에 그대의 미소를 꼭꼭 심어두고 모진 세월 다가와도 빛바래지 않게 벽돌 사이 쌓이는 그대와의 추억으로 만들고 창문은 그대 향한 나의 그리움으로 터놓아 더 크게 더 밝게 만들겠어요. 이서진, 그대를 위해